AI 시대에 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 얼마 전에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이런 인터뷰를 했죠. 이전까지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처리를 AI 비서에게 맡겼는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기회가 똑똑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더 중요해진다.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답변하는 거 AI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공감이 가게 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냐? 첫 번째가 AI는 이미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글쓰기, 요약하는 거, 검색학습, 창작도구, 일상비서. 우리가 글을 쓰고 요약하는 거 AI가 더 빨리 하죠. 검색하고 학습,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영상 만드는 거, 음악, 코딩까지 AI가 하면 훨씬 빠르죠. 그리고 일정이나 번역, 쇼핑까지 대신하는 비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상호작용이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AI가 자라는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어요. AI가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외로움이나 불신, 번아웃 같은 사회적 신호도 함께 들려와요. 그래서 기술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상호작용이 왜 중요한지는 AI가 잘하는 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잘하는 일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AI가 잘하는 일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 찾는 것, 그리고 빠른 계산과 요약, 분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 24시간 동안 일관된 처리 속도를 가지죠. 사람은 24시간 동안 그렇게 일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잘하는 일은 맥락과 뉘앙스를 읽어내는 공감. 예를 들어 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가치 충돌 상황에서의 윤리적인 판단. 이게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작은 단서에서 새로운 의미 만드는 것. 관계 안에서 신뢰와 안정감 주는 것. 그래서 MIT 슬로안 퍼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AI가 따라잡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 5가지. 즉, E는 공감, empathy, P는 함께 있는 것, presence, O는 판단, opinion, C는 creativity, 창의성, H는 호흡, 희망. 이게 5가지예요. 그럼 이걸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공감은 진짜 마음은 사람에게서. 이게 뭐냐? 공감처럼 보이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AI는 표정, 억양, 문장을 분석해서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느낌은 없죠.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공감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떨리는 경험에서 온다. 위로, 격려, 축하.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은 사람이 채워야 한다. 위로, 격려, 축하.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 위로하고. 이거는 나한테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월드컵 응원할 때 같이 있었던 거.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고 각 개인마다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의 공감과 AI의 공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공감의 원천은 함께 살아낸 경험. 아까 얘기했죠. 월드컵 응원할 같이 있었던 거. AI 공감 반응은 학습 데이터 속 패턴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감할 때 내적 상태는 어떤 거죠? 실제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AI 공감은 감정 없죠. 출력만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듣는다 그러면 군대 같은 날이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의 공감 측면에서 맥락 이해는 문화나 관계까지 있는 거잖아요. AI의 공감 반응은 텍스트 단서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이런 문화적인 부분 다 읽잖아요. 이런 게 바로 맥락 이해고요. 사람의 공감의 윤리적 무게는 책임을 함께 짊어져요. 그런데 AI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테슬라 차에 FSD가 달려있어. 이게 풀 셀프 드라이브, 자율 운행하는 건데 이거 켜면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거나 피해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직접 제어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FSD 버튼을 ON으로 되어 있는 걸 OFF로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건 뭐죠? 사람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이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상호작용에는 어떤 게 있죠? 바로 신뢰. 신뢰가 모든 협력의 토대가 되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같이 일을 하고 MOU를 맺고 하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돈도 빌려주잖아요. 신뢰는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시간이 만든 예측 가능성이고요. 일관된 행동, 즉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게 신뢰의 증거죠.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약함 공유, 어떤 약점을 나눌 수 있을 때 관계는 단단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판단과 윤리, 모호함 앞에서 책임지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에요. AI는 평균적인 답을 잘 만들지만 가치가 충돌할 때는 흔들려요. 현실은 종종 정답이 없는 선택으로 가능하죠. 쉽게 말해서 점심 뭐 먹을래도 그건 정답이 없죠. 그리고 맥락, 관계, 역사를 함께 고려한 판단. 예를 들어가지고 우길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것만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지, 이것만 보면 이거 치우라고 하는지, 어떤 건 역사, 맥락,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다. 맞잖아요. 책임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의료 AI가 자료 A를 추천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환자의 가치관, 가족, 상황, 삶의 의미는 누가 함께 살펴줄까요? 당연히 의료진이겠죠. 그리고 인간은 창의성. 창의성은 0에서 1을 만드는 힘이에요. 이거는 조합이 아닌 발견, 모방이 아닌 임의예요. 물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이기는 해요. AI가 창조를 한다?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AI의 창의는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조합이에요. 그리고 빠른 변주와 시안을 생성하고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결과를 내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창의, 사람의 창의는 질문 자체를 새로 던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왜 전화기에서는 전화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카메라 기능 넣을 수도 있고 mp3 넣을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 기능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온 게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삶의 경험에서 길을 올리는 의미. 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관객 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창의성이 AI 창의와 사람의 창의가 다르고, 사람의 창의도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걸 바탕으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특징이 희망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거. 예를 들면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어요. 힘내. 이런 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저 친구가 그냥 내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캐치하고 해결책을 안 내주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위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사를 함께 쓰기.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이유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불확실성 속의 동행. AI는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사람을 함께 견뎌줘요. 함께 문제를 풀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희망이고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어떤 점에서 AI의 우위에 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인간과 AI 협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 이상의 직무 스킬은 AI 도입 후에도 사람에게 여전히 필요해요. 조율하는 거. 팀과 AI 결과물을 조율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검증. AI 출력 사실 검증, 맥락 검증. 요즘에 AI 할루시네이션이 이슈잖아요. 그리고 의미부여. 이거는 데이터에 so what을 입히는 것. 관계, 고객, 동료와의 신뢰관리. 참고로 AI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는 이상은 답을 안 해주죠. 생성형 AI 같은 경우. 그래서 조율하고 검증하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이다. 그리고 이제 WEF가 본 2030년 핵심 역량. 즉 이거는 기술 스킬과 인간 스킬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 회복 탄력성과 민첩성, 리더십, 사회 영향력, 창의적 사고, 호기심, 평생학습, 공감, 적극적 경청,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은 이제 외로움의 시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연결의 가치. 이런 것에서 AI 친구가 늘어날수록 진짜 만남은 더 소중해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이메일로 우리가 메일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일을 많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으로 쓴 편지가 오면 뭔가 연결되고 공감이 가고 하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AI 친구 있는 거, AI 도움 받는 거 좋지만 위로를 받거나 하는 경우는 인간관계에서만 채워지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관련인데, 물론 교육에서 AI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AI가 도와주는 학습과 사람이 만드는 거 차이가 있어요. AI가 도와주는 거는 개인 맞춤 피드백 빠르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은 자기 속도로 깊이 학습할 수 있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단순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배움은 왜 배우는지 묻는 질문은 사람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좌절의 순간을 함께 견뎌주는 어른이 필요한 거고요. 교실의 관계가 평생 학습 태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 팀워크. 이거는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되느냐. 속도. AI가 정보 수집과 분석은 더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방향. 어디로 갈지는 리더가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기, 팀 에너지. 사기를 올려주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건 사람이죠. 즉 AI가 할 수 있는 AI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과 팀워크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시해 놓은 게 5가지로 되는데 주 1회는 얼굴 보고 만나는 거. 뭐 짧아도 좋아요. 그리고 AI 답을 사람과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직접 전하는 거 이거 전화 통해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판단이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는 것. 마지막으로 디지털 디톡스 시간 만들기. 디지털 디톡스 시간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극장에서 영화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핸드폰 꺼내 보는 건 비매너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럼 왜 안 보겠어요? 다른 사람도 안 꺼내 보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꺼가지고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두고 1시간 동안 있는다든지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일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평일 같은 경우 꺼놓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핵심 메시지는 AI는 도구예요. 강력한 도구일수록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의 속도로, 즉 공감, 신뢰, 판단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AI와 사람이 하는 게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곧 경쟁력. 어떤 시대든 사람을 잘 잇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강의고요. 이번 강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상호작용이죠. 이거는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일은 더 이루어집니다.